모든 걸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중앙부처와 지방과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사업과 서비스에 적용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행정부 창조정부 조직실장입니다. 김성열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오늘 여기 와서 우리 2014년도 금년도 정부 3.0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1년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때는 제 기억에 우리 행정학회 주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첫 출발 때죠. 비전 선포식도 하기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 앞자리에 거의 이 명패가 있는 테이블에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저는 와서 들어올 때 저 뒤까지 안 봤는데 여기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계셔서 너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여간 제가 짧은 시간인데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뭘 할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많은 교수님들 전문가들 오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투명한 정부를 주제로 아마 중점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토론을 해 주셔서 우리 3.0이 정말 제대로 금년에는 좀 성과를 내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이 화면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챕터는 제가 그냥 건너뛰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 많이 들으셔서 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3.0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이라 그러면 이것만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1.0, 2.0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씀들은 제가 오늘은 생략하고 3.0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국민 중심입니다. 아까 오철호 우리 정책학회장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에도 정부 혁신이 있었고 외국에도 다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국민 중심으로 한다는. 과연 그러면 정부가 국민 중심으로 하느냐? 그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비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몫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정부 3.0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국민 중심입니다. 모든 걸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무원 중심이 아니고 부처 중심이 아니고 바로 국민 중심에서 정보도 공개하고 데이터도 개방하고 또 유능한 정부로 만들고 서비스도 드리고 또 일자리도 만들자는 겁니다. 국민 중심으로 하자. 또 아까 우리 박찬호 차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저희들 유능한 정부 관련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국민께 서비스 드리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문제입니다. 문제. 이 3.0은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국민 중심으로 하는 거고 뭘 국민 중심으로 하는 거냐. 현장에 있는 또는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를 국민 관점에서 국민 중심으로 해결하자. 그러면 거기서 서비스가 나오고요. 정부 안에는 효율이 올라가고 개방이 되고 소통이 되고 협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키워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3.0 국민 중심 문제 해결.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년 지난 한 해 저희들이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요. 아까 화면은 지나갔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제 슬라이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저희들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에서 10가지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 10가지 과제를 들여다보면 또 굉장히 많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금년에 지난 한 해 동안은 정확하게 하면 한 해 또 못되죠. 6월 17일 날 저희들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 지금 한 8개월 4월부터 치면 한 10개월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한 거는 주로 이제 추진 체계를 갖추고 법을 고치고 만들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이런 거 국민들은 크게 관심 없어 합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일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것이 바로 3가지 전략 중에서 투명한 정부.
그 투명한 정부 중에서도 정보 공개와 데이터 개방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제가 요즘 날짜 가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인가 그 언론에 그 일요일 판에 아주 한 3면 정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정보 공개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꾸지람도 듣고 대통령께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열심히 한 정보 공개에도 이따가 제가 조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3.0 기본 가치인 국민 관점에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 우리 또 현장에 있는 전국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난해 저희들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그래서 8만 5천 오늘 조금 전에 저희들이 10시에 대통령께 금년도 업무 보고를 드렸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저 8만 5천이라는 숫자가 맨 우측 상단에 보고서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10여 개월 동안 정보 공개에 주력해서 8만 5천 가지의 정보들을 사전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개방, 여기는 없네. 데이터 개방도 약 한 5천 종 정도의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뭐 이런, 주로 투명한 정부에 주력해서 했는데, 문제는요, 저도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제가 3.0 하니까 늘 하는 일이, 그 스마트폰의 내부에 들어가서 3.0을 쳐보는 게 이제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은 뭐 무슨 보도가 났다, 당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3.0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집 얘기를. 동사무소에를 가서 거기서 그 동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3.0을 아시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동에 근무 동직원에게. 조금 이제 한 몇 달 전 얘기긴 하지만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공무원이면 알았어야 될 것. 저는 당연히 안다. 내가 얼마나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적어도 공무원 중에는 다 할 거다 했는데 마침 하여간 제가 사는 동네 그 동장님은 3.0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3.0이라는 게 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고민하는 문제고 금년 한 해도 제가 정말 아주 열심히 화두로 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딴 거 없지 않습니까? 방송에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콘텐츠가 있으면 강남의 싸이가 왜 유명한가요? 콘텐츠가 있으니까 오는 거다.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 관점에서 국민들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를 개방하면 인지도가 지금은 34%지만 공무원들은 99.5%더라고요. 99.5%까지는 안 가겠지만 굉장한 빠른 속도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저희들이 어쨌든 성과 또 국민들 체감 이런 목표에 우선을 두고 한 5가지 정도 저희들이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뭐 데이터도 개방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정말로 3.0을 자기 체질화해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래서 공무원들이 모든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이 3.0에 맞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시간은 아마 50분까지죠. 예. 그래서 맞죠? 예.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되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한 해는 저희들이 우선
3.0을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적용하는 그래서 저절로 서비스도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하자. 이 과제를 금년도 5개 과제 중에 한 과제로 저희들이 정했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정보는 여전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아까 제가 8만 5천 건 얘기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걸 부처별로 좀 정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걸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정보 공개의 양과 질과 방식과 형태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서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4대 분야 국민들이 제일 먼저 오픈해 주기를 바라는 분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질을 좀 고쳐 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open.go.kr 이거 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3월 그 첫 번째 주쯤 되면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준비는 다 안 됐지만 좀 그래도 오픈해서 좀 이렇게 꾸중도 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open.go.kr에 중앙부처와 지방과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들은 이쪽으로 들어오면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또 한 가지 금년에 많이 달라지는 거 아까 오픈점 제가 말씀드린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법을 바꿔서 금년 3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결제가 끝나면 그 원문이 바로 이 open.go.kr로 연결이 돼서 국민들께 원문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건 아주 획기적인 건데 요것이 이제 금년에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해서도 아마 우리 남 교수님 아주 전문가시고 말씀이 있다가 주실 텐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그래 금년에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제가 열심히 따려고 했는데 또 다 못 땄어요. 그런데 데이터 관련해서는 그냥 이렇게 원문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오픈 API 방식으로 들여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비즈니스에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돈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를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될 거냐. 그 요즘 또 제가 만나면 어떤 분들은 정부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그래서 100점짜리는 못 맞지만 한 80점 정도의 수준인 상태라도 저희들이 지금 공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그걸 가져다가 앱도 만들고 뭘 하려면은 한 20원 정도는 더 보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기업 입장에서 20원을 보탰으면 이건 내가 20원을 보탰는데 나도 여기서 뭔가 내가 먼저 선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어떤 권리를 좀 제도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러면 얼마를 투자할 테니까 정부가 얼마를 좀 보태서 같이 여러 가지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금년에 저희들이 신경 쓰려고 하는 거는 그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하여간 최대한 품질을 올리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가져가서 쓰시는데 불편하시지 않게 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요. 지금까지 정보 공개나 개방이나 양적인데 저희들이 사실 주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양적으로 주력도 하면서 금년에는 정말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표준화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되는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건 저희 몫입니다.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능한 정부는 여러분들이 강조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칸막입니다. 칸막.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칸막이. 공무원들끼리 칸막이 지금 사일로식으로 일하는 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안에 정말 저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 성과가 나왔어요. 그게 그 화학사고 합동방재센터 저희들이 전국에 전국 최초입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 6개 부처 또 산하기관까지 하면 9개 기관들이
한 울타리에 모여서 같은 이름으로 모든 문서도 발행하고 예산과 인력과 정보와 자원과 경험과 시스템을 공유해서 문제의 진단서부터 해결까지 협업해서 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남양주에 이것도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고용 일자리 관련 기능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6천 개 정도 됩니다. 일자리 관련 기능만 해도. 근데 그 찾아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거를 남양주 이제 한 군데 이제 시작이죠. 거기에 일자리 기능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복지 기능까지 거기 모았습니다. 근데 저는 잘했다고 대통령이 실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바로 하시는 말씀이 고용복지만 묻지 말고 거기다가 복합문화와 창조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앞서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하면은 그런 데 와서 취업 정보도 얻으면서 거기 공간들이 많거든요. 강의 공간도 있고 빈 공간들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와이파이를 깔아주고 기본적인 IT 인프라만 갖춰주면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취창업 구상도 할 수 있고 네트워크도 되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좋은 멘토들 불러서 얘기도 듣고 소위 요즘 시내에서 보급되기 시작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거를 거기다 넣어준다든지 지금 이런 이제 말씀이 계셔서 그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정부 안에 우리 공무원들 얘기죠. 그러나 이게 다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발전된 ICT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 협업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일할 수 있는 특히나 저희는 세종시로 청사가 대전, 과천, 여기 광화문, 세종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영상회의가 아주 일상화됐습니다. 영상회의실도 가지 않고 바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관님하고 저희 간부들도 장관님은 장관님 방에 앉아 있고 저희는 저희 방에 있고 그러면 기록원장 같은 성남에 있는데 저 대전에 있죠. 대전에 그냥 자기 방에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일상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클라우드는 우리 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3.0 기간 동안에 전체 시스템 1200개 중에 한 60%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제 스토리지 클라우드에서 하드도 없이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워크 센터 가서도 일할 수 있고 다른 데 가서도 일할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를 금년에 이제 시작합니다. 온 나라서부터 해서 공통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0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역시 국민들께 맞춤형 서비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지난 한 해 이 부분이 좀 제일 취약했어요. 그래서 민원 24라든가 몇 가지 저희들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안행부에서만 움직이는 정도였고 지자체에서 조금 움직였고 대부분의 부처들은 여기에 주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바로 이런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이런 3.0의 가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사업과 서비스에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정부가 하는 일들, 공무원들 하는 일, 각 부처가 하는 일들이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정책이 되어지고 맞춤형으로 제도가 되어지고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되어지도록 금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각 부처별로 한 부처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선도 과제를 받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이 맞춤형 서비스가 되어지면 크게 영역은 개인별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도 맞춤형으로.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유형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 32가지 유형화를 했습니다. 장애인, 노인, 이렇게 한 32가지 유형이 있고 또 생애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생에서부터 사망.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 제조업이 있고 자영업이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이 여러 가지 있고 기업도 창업서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이래서 크게 저희들이 맞춤형 서비스는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각 부처별로 한 10가지 정도 과제를 금년에
만들어서 해나갈 거고, 우리 안행부는 그 공통 기반이 될 수 있는 민원 24라든가 또는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께 서비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를 한번 가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지금 이 개념도인데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과연 서비스가 한 몇 가지 정도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한 17,000여 개인데 아직 다 집계가 덜 됐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17,000여 개가 넘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모아본 거는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입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들어가면은 그 서비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리스트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고 있는 거와 받지 않는 거,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신청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는 한 3군데 시를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서부터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이제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 안행부가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통 기반적인 서비스는 중기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아까 국민들에 대해 17,000개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선 104개 사업을 연결을 하고 금년에는 45개 또 지자체 사업들을 전부 연결하는 사업들을 금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까지가 저희들이 금년 한 해 작년도에 이어서 역점적으로 시행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동영상도 제가 못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정말 이런 귀한 기회 만들어 주신 우리 이현재 원장님 또 오철호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 좋은 토론 해주셔서 우리 3.0이 정말로 국민들 행복하게 하고 국민 맞춤형, 국민 중심 그런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실제로 동참하셔서 아이디어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